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 문화 극수필 6번째 작품인 이강백 작가의 쥐라기의 사람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쥐라기라고 하면 사실 쥐라기 공원 뭐 있고 한데 여기에 사전적음이 먼저 보시면 이게 중생대의 명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어 시험이다 보니까 요 원래 표준 명칭은 쥐라기입니다. 그래서 쥐라기의 비표준 명칭이긴 한데요. 이 쥐라기라고 한다면 사실 문명적인 시대는 아니죠. 비문명적 시대라고 보는데요. 비문명적 시대, 비문명화 시대. 이때의 시대적인 배경은 80년대입니다. 근데 1980년대인데 갑자기 쥐라기? 즉 주변 환경은 문명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문명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발전이 없는 거죠. 사회 속에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인성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인간들의 참혹한 비참함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속성,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탄광 사람들의 참혹함, 탄광 사람들의 이런 참혹한 모습이 바로 비문명 시대처럼 발전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문명화 사회 속의 이기적인 속성, 탄광 사람들의 그런 참혹한 비참함, 이런 것들은 여기 발전이 없기 때문에 석탄이 발견이 되었던 마치 쥐라기 시대 같다. 라는 제목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쥐라기의 사람들은요, 결국 탄광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 사람들의 이기적인 군상들, 이기심,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해주고, 그리고 이 쥐라기가 사실 정말 옛날 시대지만 그때 당시에 석탄을 발견된 최초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문명이 많이 발전됐지만 석탄을 처음 발견한 그때랑 비슷하다. 인간들의 이런 내재적인 도덕적인 가치들이, 그런 것들을 비판해주고 우위적으로 풍자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강백 작가는 너무 많은 작품들을 남긴 너무 유명한 극작가죠. 뭐 북어대가리, 뭐 아니면 파수꾼, 네, 유명한 작품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것들 작품하고 같이 비교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공부가 되겠고요. 이강백 작가는 풍자, 우의적으로 이 주제를 그려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앞부분 줄거리부터 우리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탄광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만석은 노조 지부장으로부터 사고의 원인이 가스 누출 때문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폭발물을 터뜨린 동료 때문이라고 진술하면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탄광사고가 났습니다. 중심사고고요. 중심사건. 거기서 유일한 생존자 만석이라고 설정감 나오죠. 노조 지부장은 여기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겠죠. 왜냐면 거짓말을 지금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이 가스 누출, 요거는 진실이겠죠. 근데 고의로 폭발물을 터뜨린 동료 때문이라고 진술한대요. 그럼 여기선 당연히 거짓이 되겠고요. 이 회사에 종용이 들어갑니다. 진술하면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유가 지금 시작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이에 광부박 씨는요, 동료들을 규합해 갱도 입장을 거부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도지사에게 탄원을 하려 합니다. 광부박 씨, 처음에는 좀 좋은 인물이에요. 규합해서 뭐 거부하며 진상규명 요구한다 이거죠. 그리고 탄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진상규명 요구를 때문에. 한편 광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시위의 뜻으로 무너진 갱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석은 이 아이들이 가스에 중독될 것을 염려하여 아이들에게 위험을 알리고자 아들을 갱도로 들여내보내는데 만석은 이것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을 하는데, 즉 아들을 갱도로 들여다보내는 것은 가스가 노출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보낸다? 이거는 희생적 태도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앞부분 줄거리에서는 간단하게만 인물 구도랑 설명, 상황 설정했으니 본문 들어가면서 한쪽에 메모하고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이 일어나면서 아유, 빌어먹을 나 가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광부박 씨가 앉으십시오. 소장님, 저도 앉을 테니까 식탁 의자에 마주 앉으면서 천안댁에게 얘기합니다. 소장님이 속이 좋지 않으신 모양이야. 해장국 좀 얼큰하게 해서 가져오라고 천안댁이 퇴장을 합니다. 자넨 마누라도 있으면서 술집에서 먹고 자나? 라고 하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공간적 배경 나왔죠. 술집. 여기에 공간. 그러니까 이 천안댁이라고 하는 것은 술집 주인이겠죠. 먼저 가볼게요. 광부박 씨가 하던 이야기나 마저 합시다. 자, 여기에서의 중심 사건, 지금 뭐요? 탄광 사고가 일어나서 이 진실을 규명하는 이 사건이겠죠. 자, 그러니 하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 사고 관련 이야기일 거고요. 더 자세하게 풀어 헤치면 이 탄광 사고의 진실 규명 이야기겠죠. 진실 규명 이야기겠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탐색하는 거겠죠. 쥐 잡으려다 장독 깬 사람이 있어. 빈대미 입다고 홀랑 집 태워 먹은 사람도 있고. 여봐, 박씨, 자네가 지금 그 꼴이야. 옳고 그른 것 가리려다가 결과가 뭐겠어. 탄광만 못 낳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소장의 입장. 뭐요? 우선 말하기 방식 좀 볼게요. 쥐 잡으려다 장독 깬 사람, 그리고 빈대미 있다고 집 홀랑 태워 먹은 사람. 요거 사자성어 하면 사실 소탐대실이거든요.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잇는 사람들을 저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자네가 지금 그 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옳고 그른 것 가리려다가 결과가 뭐겠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탄광만 문 닫는 것이다. 그 의미가 뭐냐면 모두 일자리를 잃고 굶게 되면 그 옳다는 것이 밥 먹여줘,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 탄광만 문 닫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모두들 일자리를 잃고 굶게 되는 거랑 비슷하다. 그러니 여기에선 생계를 빌미로 지금 문을 닫는다라고 상대방을 위협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 이 상대를 위협하는 이 권력자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 문제에서 나왔던 표현인 거죠. 생계를 빌미로 상대를 위협하면서 권력자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즉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이런 위협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네 진실 이렇게 규명하면 탄광문 닫아. 너네 돈 못 벌어. 이렇게 해서 협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 이 광부박 씨한테 너는 작은 거, 즉 옳다는 것 때문에 지금 다 태워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옳다는 것, 진실이 바로 더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 옳다는 것이 바로 진실이고 그 진실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계속 가볼게요. 광부박 씨가 그럼 소장님은 이번 사고 처리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석이를 시켜서 얼버무리려고 하는데 그건 형편없이 나이가 빠진 수작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신은 진실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불만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불만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단호한 말하기 방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에서도 나왔으니 추가적으로 쓸게요. 그러니 비판을 하는데요. 이 만석이를 시켜서 얼머무리고 한다. 즉 만석이를 회유하는 방법. 그걸 낡아 빠진 수작이라고 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소장이 나도 그 점엔 동감이야. 지부장은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건데 아유 빌어먹을. 이젠 지부장을 갈아치워야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천안댁이 나와요. 해장국과 술을 두 사람 앞에 갖다 놓습니다. 천안댁이 명태국을 끓였구먼요. 얼큰하게 고춧가루 풀어서 드셔요 라고 하죠. 자, 천안이라고 하는 거 이제 충청도로 가깝죠. 그러니 이 사투리를 사용합니다. 그죠? 당연히 방언이고요. 천안댁하고 이름이 어울리죠. 예. 자, 그래서 뭐 향토적, 토속적 다 맞고요. 사실감, 리얼리티 올라가는 거 당연한 효과. 자, 계속 광부박 씨의 자네 수를 따르며 지부장은 자네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즉 미끼를 던진 거죠. 그래, 떡밥을 깔아요. 지부장 갈아치워야겠는데 그거 너가 해. 그러니까 조용히 해.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태도인 거죠. 즉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회유책을 펼치고 있죠. 지부장. 즉 권위를 주는 거죠. 권력을 주면서. 광부박 씨가 소장의 수를 따르면서 난 옳지 못한 건 참지를 못하는 성미입니다 하면서 그 성격을 얘기해 줍니다. 아, 소신껏 잘해봐. 힘 닿는 데까지 밀어줄 테니까 라고 해서 자신이 힘 닿는 데까지 밀어준다고 다시 한번 회유를 반복하죠. 광부박 씨가 노조 지부장은 광부들이 뽑는 겁니다. 소장님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면서 회유책 바로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지금 처음엔 거절합니다. 지금까지 난 한 번도 그 자리에 강제로 떠맡긴 적은 없어. 다만 나는 지부장 자격 있는 사람에게 선거에 나가보냐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을 뿐이지 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네요. 자기는 권유했다고. 천안댁이 갑자기 낄껴합니다. 옆에서 듣자니까 소장님이 지부장 하라고 권하는 모양인데요. 뭘 망설여요. 받아들이셔요. 라고 하면서 천안댁의 인물, 입장. 진실에 관심이 있습니까? 진실 밝히는데 없죠. 그래서 진실 규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셔요 하면서 부추겨요. 부추김. 소장의 편에 서서 부추기는 거죠. 광부박 씨가 가만히 있어 천안댁은. 그랬더니 천안댁은 흔적은 붙이고 싸움을 말리랬어요 해서 자신은 이렇게 재촉하는 것이다. 동조해 주는 거다. 광부박 씨에게 손을 내밀면서 도지그하게 드린다는 그 탄원서 그거 내놔 그거 내놔. 그럼 지부장 선거에 자네를 나무가 보라고 권유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설득의 목적이 나왔죠. 즉 지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미끼를 던지는 목적이 나왔습니다. 뭐요? 얘가 원하는 거. 바로 도지사께 드린다는 탄원서. 이게 회유와 설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소장의 태도는 아시겠고 탄원서라고 하는 소재의 의미를 물어봤을 때 무슨 소재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우리 광부 박 씨가 진실을 규명하고자 해서
노력했던 그런 소재가 되겠죠. 박 씨가 진실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게 바로 탄원서의 의미겠죠. 각각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부장 선거에 나가보라고 권유하겠어. 막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어서 꺼내드리셔요. 어셔요. 라고 하면서 계속 부추기네요. 재촉하죠. 광부 박 씨가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탁 놓습니다. 그 봉투가 뭐라고요? 네, 넘어갔어요. 탄원서입니다. 넘어갔죠. 이번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행동을 통해서 회유에 넘어갔고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권력에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요구했던 이 광부 박 씨는 결국 권력, 즉 소장에 타협을 하면서 지금 회유책에 넘어가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 사고 처리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소장이 얘기하죠. 봉투를 집어들고 지금 와서 사고 원인을 바꿀 수도 없잖아? 그걸 바꾸면 아유 광부들이 우습게 알아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해야죠. 자, 그러니까 지금 와서 사고 원인을 바꾼다라는 건 즉 이 진실을 사람들이 지금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끊고 갈게요. 한쪽에 메모할 건데요. 우리 진실이 뭔지 또 거짓이 뭐고 회사가 종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메모를 해주고 가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진실의 내용일 겁니다. 그 진실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우선 회사의 부실한 관례겠죠. 그래서 회사의 관리 잘못이죠. 관리 잘못으로 가스 유출이 됩니다. 탄광 내에 가스 유출이 돼요. 그래서 그 가스 유출되는 그 탄광 속에 있었던 인부들 5명이 죽고요. 1명이 부상이 됐는데 그 생존자가 만석이고. 네, 요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대조적이고 소장이 지금 계략을 펼치고 있는 건 바로 거짓이겠죠. 즉 회사가 종용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요. 그건 무엇이냐? 회사의 관리 잘못이 아니다. 회사의 이 잘못된 결함이 아니다. 그럼 누구 탓을 하냐면 이 탄광에서 일하는 인부들 중에 이 광부 중에 최 씨라고 있어요. 이미 사망하셨죠. 그런데 광부 최 씨가 고의적으로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켰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에서 뭐 담배를 얘가 뭐 일부러 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죽은 사람을 대놓고 그렇게 종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으로 자신네들의 회사 책임을 피하려고 이렇게 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켰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회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인물들이 보시면 소장, 광부박 씨 이 두 인물이 이제 천안댁하고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 딱 봐도 지금 뭐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기적 군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 소장의 캐릭터 먼저 정리할게요. 소장은 딱 봐도 아, 나 소장이야. 내가 한 자리 줄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권위적이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내가 한 자리 줄게. 나 소장이야.
나 그냥 밀어줄 수 있어, 추천해줄 수 있어, 요런 느낌. 그리고 굉장히 계산적이죠. 내가 그 자리 줄게.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지부장, 이 지부장 줄게. 너는 나한테 타눠서 줘.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권위적이고 계산적이고, 또 여우 같죠? 교활한 그런 권력자로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파수꾼이라고 하는 작품을 배웠다면 파수꾼의 촌장의 느낌이다. 독재자 그 느낌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소장과 이어서 지금 나오는 중요한 인물, 우리 광부 박씨. 이 광부 박씨의 캐릭터는 어때요? 권력의 타협을 넘어갔습니다. 권력의 타협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진실, 은폐의 동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광부 박씨는 이기적인 군상의 캐릭터로 치부될 수 있어요. 앞에서는 되게 열정적으로 그런 진실 규명을 했지만 뒤에서는 변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봉투를 집어들고 지금 와서 뭔 사고 원인을 바꿀 수도 없잖아. 아까 얘기했던 거요. 자, 그러면 이 소장이 얘기하는 지금 와서 사고 원인을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기본 원칙 자체가, 즉 기본 규정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우습게 알아서 아무도 못해 라고 하는 게 진실 은폐가 되겠습니다. 기본 규정이 지금은 진실 은폐된 내용으로 되고 있다. 자, 광부 박씨가 그럼 만석의 말이 필요하겠군요 라고 얘가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러면서 진실 은폐에 동조하게 됩니다. 동의하고 있죠. 맞아. 그러면 만석의 말이 꼭 필요하겠네요. 걔가 생존자니까요. 유일한 생존자니까요. 걔 말이 되게 뒷받침 되겠군요. 뭐 이렇게 해서 맞아요. 권력에 타협하죠. 소장이 물론이지 어젯밤 만석이가 찾아왔더군. 자네를 설득시켜달라는 거야. 갱 속에 칠보기를 타려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게 해주면 만석이인 이번 사고가 고의적으로 터뜨린 마이너마이트 때문이었다고 말하겠다는 거야. 이거죠. 자, 만석이가 꽂힌 게 중요해요. 만석이의 관심 대상은 유일하게 뭐냐면 바로 갱 속에 있는 애들입니다. 네, 갱 속에 있는 데리고 나오게 해주면 이게 만석이의 유일한 관심 대상이에요. 그래서 자네를 설득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렇게만 해주면 만석이인 이번 사고가 고의적으로 터뜨린 바이너마이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하니 저런 이 아이들만 구출해 주면요, 거짓, 즉 회사 종용에 동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광부박씨 바로 갈게요. 나한테 왔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군. 내가 칠보기를 설득시켜주면 얘도 목적. 만석이의 관심 대상. 자기인 사실대로 말하겠다. 그럽디다. 이때의 사실 뭐요? 진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상반된 그런 행동을 각각의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만석이는 이 부분만 보면 어떻게 행동할지를 몰라요. 그냥 주요 관심사는 아이들을 갱에서 구출해내는 일. 그게 온리 꽂히는 일이겠죠. 자, 그러니 소장이 나하고는 시간과 장소까지 정해놨어. 오늘날 12시에 14번 갱 앞에서 말을 하겠대. 모든 광불들을 모이라고 해서 그 말도 듣도록 해야지. 이번 사고 처리는 그것을 끝을 맺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을 맺자고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는 여기에서 거짓이겠죠. 죽은 광부 최 씨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 그죠?
회사의 종용.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겠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그 말도 듣도록 하자. 그래서 요 장소를 설정한 이유는 다시 한번 아이들 구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만석은 아이들 구출의 목적으로 나는 그것만 구출만 잘해주면 내가 회사에 종용하겠다, 진실을 은폐하겠다, 혹은 진실을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상반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쪽에 간단하게 심플하게 메모하면 만석은 아이들 구출에 있어서 두 가지의 입장이 나타난다. 지금 회사의 종용에 동의한다. 진실을 은폐한다. 회사의 종용에 동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대로 말한다. 진실대로 말한다. 각각의 리액션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유일한 주요 관심사는 아이들 구출이다. 요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뒷부분 가보겠습니다. 일어서서 천안댁에게 돈을 주며 잘 먹었어 천안댁, 속이 확 풀리는 걸, 뚫리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 뭐 아까 맛있는 해장국을 천안댁이 끓여가지고 돈을 지불하는 장면인데 요 표현이 말하기 의도가 시험 문제 좀 잘 나올 수 있죠. 표현법 때문에 그러는데요. 해장국 때문에 속이 확 뚫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 때문에도 지금 속이 뻥 뚫리죠. 즉 먼저 쓸게요. 중의법이다. 중의적 표현이다. 해장국이 속이 풀려서,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건 뭐야? 지금 광부 박 씨의 회유를 하고 설득을 하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 이 광부 박 씨 회유를 성공해서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다. 라고 중의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괜찮죠? 네. 고마워요 소장님. 광부 박 씨에게 자네도 일어서지. 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누군데요? 만석이야. 자네와 함께 칠보기한테 가겠다는군. 천안댁 관객들에게 말합니다. 자, 여기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와요. 관객들에게 말한다. 뿅뿅. 네, 좋습니다. 갑자기 배우가 이 무대에서 연기를 하다가 이제 탁 들어가지고 관객들한테 말을 한대요. 그러면 그게 몰입을 쫙 하다가 그 몰입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방해가 될까요? 막 무대에서 서로 연기를 하다가 탁 돌아서 관객한테 탁 얘기하면 관객이 그게 몰입에 방해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니 관객들에게 말한다. 여기 중요. 그 몰입에 방해가 됩니다. 혹은 차단이 된다고 하죠. 왜 이런 장치를 썼을까? 효과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천안댁 얘기하는 거 보고 캐릭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서술 효과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난 흥정을 붙이는 데는 타고난 재주가 있는가 봐요. 천안댁의 캐릭터 봐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아, 나 진짜 흥정 개 잘해. 너무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자식 많은 호라비와 과부를 짝지어가지고 나타나는 중매도 잘해야지요. 나 중매 만족해. 광부 박 씨가 하루아침 지부장이 된 것도 사실은 내 덕을 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대요. 박 씨는 나한테 외상겁이 많아요. 그냥 광부직에서는 평생 가야 못 박을 만큼요. 그래서 난 외상값 못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여기 시험 잘 나오죠? 지부장이 됐으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먼요. 얘의 온리 시선, 즉 주요 관심 대상은 뭐예요? 외상값 못 받을까봐. 자, 그래서 외상값이 이 천안댁의 관심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천안댁은 진실에 그닥 관심이 없어요. 진실 규명에 무관심하고요.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뭐 이장한테 돈, 뭐 소장한테 뭘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이 박씨한테 받을 돈이 많은데 그냥 계속 평생 광부로 살다가는 이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돈을 많이 받는 지부장이 되면 자신의 외상값을 많이 받으니 즉 돈에 꽂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천안댁 바로 정리할게요. 위기적인 군상 중에 한 명이겠죠. 천안댁. 이 천안댁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돈에 환장하는 사람. 예스. 돈에 환장한다? 소문적이다. 욕심 개 많다? 탐욕적이다. 그러면 광부박씨는 진실은폐에 동조하는 뭐 현실적인 캐릭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 현실적인. 그래서 키워드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쾌활한 권력자, 현실적인 인물, 그리고 굉장히 속물적이고 탐욕적인 인물.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기 극몰입 방해하는 부분들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천안잭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등장인물들이요 돌아가면서 이 작품 희곡인데 또 불구하고 소설에 마치 서술자처럼 독자한테 건네서 말을 건네죠. 마치 서술자의 개입처럼. 그래서 그런 표현 씁니다. 등장인물들의 서술자 역할. 그런 얘기를 쓸 수 있겠죠. 등장인물들의 서술자 역할이라고 함은 지금처럼 몰입과 차단을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천안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작품의 등장인물 무려 13명이 하나 끝나고 던지고 하나 또 끝나고 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3번이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어떤 시선을 주냐면 여기에서도요. 천안댁의 이 속마음을 알게 되니 아 진짜 나쁘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획득할 수 있겠죠. 비판적 시각. 누가요? 관객들이. 관객들이 저 사람 너무 나쁘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 인물에 꽂히지 않죠.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총 13명이 이 반복을 한다? 라고 한다면 바로 다층적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다층적으로 다양하게. 다층적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서술자의 역할을 통해서요. 몰입, 차단을 반복하며 등장인물의 서술자의 역할 효과까지 꼭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뒷부분 중략 이후로 가면서 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식이 이제 다 광부 박씨 그리고 소장까지 다 만나서 이 사람들 앞에 씁니다. 아까 소장의 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알 수 있거든요.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어느 부분에서의 장면에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지가 나옵니다. 어떤 장소요? 아까 그 탄광 기억납니까? 여기 14번 갱 14번 탄광 앞에서 사람들한테 모든 광부들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일 거예요. 자, 그러니 중략 이후에 다시 한번 장소는 14번 갱 앞이 되겠습니다. 왜 여기서 말하냐면 우선 여기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들이 이제 들어간 상황이겠죠. 그리고 참고로 아이들이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전문을 읽기 전에는 왜 들어갔을까? 탄광 갱이 위험한데. 근데 간단한 스토리를 요약해주면 우리 학교에서 합창단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교사가 이 광부를 하다가 이제 좌천이 됩니다. 광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교사가 됐는데 그 교사의 권위와 지위를 막 맛보고 싶어서 너는 합창단 오케이, 너는 탈락 이걸 하면서 그 부모 있죠. 광부들이 학부모일 거 아니에요. 광부들한테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막 살리고 싶어서 자기가 그 권위를 주고 쥐락펴락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광부박 씨의 아들 레미가 나오는데 그 아들이 합창단에 못 들게 되면서 애들을 선동해요. 근데 왜 하필 갱이냐? 그 교사가 막말을 하거든요. 넌 노래를 못하니 아무것도 못하니까 넌 너네 아빠처럼 광부나 될 거야 뭐 이렇게. 너네는 평생 광부나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종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빡친 이 아이들이 어머 그래 나 공부 안 하고 이제 벌써부터 이제 나 갱에 갈 거야 하면서 이제 빡쳐가지고 갱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시위하는 거죠. 교사가 무슨 이래 선생님이 이래 나 빨리 그냥 광부 될게요 뭐 이렇게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예요? 그냥 정상적인 탄광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가스 유출이 됐잖아. 그럼 애들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시가 시급한 거죠. 만석은. 그 다음 가볼게요. 정말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실을 말할까 회사의 종용을 따를까 거짓을 구할까 내적 갈등하고 있습니다. 혼란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할까? 회사의 종용을 따를까? 요거 두 개를 갈등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 광부박 씨가 뭐야 괜히 오해받게 만들지 말고 사실을 말해버려 어서 말해 뭐 때문에 말 못한다는 거야 만석이 사실을 말해 재촉 겁나죠. 말하라고 사실대로 말하라니까 하면서 재촉 겁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촉을 합니다. 만석이 사실은 사고 원인은 이제 결정 두둥 죽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갱 속에서 사고가 일어나 광부들이 죽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 여기 사고 원인은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은 거다. 진실 맞아요? 아니죠. 거짓이죠. 그런데 진실을 따르지도 않고요. 거짓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굳건한 희생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선택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 우선 죄가 없는 사람을 무고한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 마피아 게임에서 무고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무고한 자신에게 책임을 돌려서 그래서 자신을 희생을 합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것도 뭐냐면 지금 빨리 갱에 들어가서 애들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을 돌리면서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 그건 사실이 아니야. 만석이 왜 네가 일부러 뒤집어 쓰냐? 사실을 아는 사람이죠, 지부장은. 그래서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왜 너가 뒤집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의문을 가진 거죠. 광부박 씨가 광부들에게 오 그랬었군. 만석이 이 녀석이 아유 잉큼하게 여태껏 지 잘못을 숨겼어. 이래요. 광부박 씨 진실 알죠? 예, 진실 규명까지 한 사람이에요. 막 탄원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저래요? 왜 저래요? 네, 소장의 말 듣고요. 소장이랑 똑같거든요. 보시면 믿는 척해요. 여론몰이 개쩔죠. 광부들에게 우리 그랬었고 무슨 여론몰이 오 그랬었고 말이면서 여론 조성한단 말이야. 아주. 그리고 뒷부분에서 한꺼번에 연결할게요. 아니에요. 제 나쁜은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 아무 잘못 없어요. 무고한 것을 억울함을 강조하죠. 남편의 무고함, 억울함, 호소죠. 광부들이 어떻게 된 거야? 사실대로 말해! 하면서 사실대로 이제 재촉을 하죠. 빌어먹겠군. 들었잖아 모두들. 지 입으로 자기 때문에 생긴 거라 했어. 사고가 했어. 그런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이렇게 하죠. 자, 요거. 광부박 씨의 태도.
바로 중간에 쓸게요. 사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네들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만석이 자기 탓하는 거 거짓말인 거 알고 있어요. 일치불이치 조심하시고. 거짓임을 알고 있음. 두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하냐?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죠. 그래서 회사 측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 굉장히 계산적이다. 이해타산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네, 굉장히 이기적이고, 뭐 다 헤쳐먹어요. 나쁜 거 다 헤쳐먹었죠. 그죠? 안 보일 테니 이해타산적 다시 쓸게요. 계산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만석! 관객들에게 말한다. 다시 나오죠. 극, 몰입, 네, 차단하는 거, 반복하는 거. 그죠? 관객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등장인물의 서술자 역할. 극, 몰입을 뭐 방해한다, 혹은 차단한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만석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서서히 14번 갱 속에서 내 아들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이 아들은 진욱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내 아들은, 즉 만석의 아들은 합창단에 소속되어 있는 애예요. 그러니 갱 속에 있는 애들은 합창단에 소속이 안 돼서 차별받는다라고 해서 갱 속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합창단 소속되어 있고, 뭐 사실 가스도 먹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있잖아요. 갱 속에. 그러니 희생적 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왜 비틀거리면서 나왔냐? 가스가 유출됐기 때문에. 그러고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갱 속 깊숙이. 갱 속 깊숙이 아이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고. 라고. 아들의 말이죠. 이 아들의 말을 통해서 갑자기 사실을 말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습니다. 극적 분위기 전환됐죠. 아이들이 안에 있다는 걸 아이가 비틀거리면서 얘기하니까 다 헷가닥해서 자신의 아들이 있으니까 다 쫓아내서 구출하겠죠. 그래서 뒤이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광부들은 갱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출한 거죠. 아이들 구출했네요. 뒷부분. 무대에 어두워지고요. 광부들의 캡 등으로부터 불빛이 비춰집니다. 자, 그러니까 뭐 연출 지시문, 뭐 해설 뭐 해도 되고요. 이 지시문이 연출 지시문이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무대 조명. 불빛이 비춰지는데, 이렇게 14번 갱의 작업은 가스 중독된 아이들을 구해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만석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었죠. 만석의 목적이었다. 어둠 속 갱도를 따라 늘어선 광부들이 아이들을 한 명씩 건네는 동작을 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갱 속에 깊숙이 들어갔던 내 아들, 그 애는 내 팔에 안겨서 쭉 늘어졌습니다. 가스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랑스러운 아들을 껴안고서 사실은 아버지로서 가슴 뿌듯하게 기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뿌듯함, 만족감.
수능 특강 문제에서 심리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자신의 뭐 심리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당연히 맞겠죠, 요게. A에 대한 서술 방식. 그리고 그 A라고 하는 건 문제 풀면 알다시피 자신이 어떻게 했고 뒷부분 이야기가 앞에서 뭐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애들이 쓰러져 나왔고 아들이 어떻게 말했고 하는 요약적인 제시가 A에서 보여준다. 다 맡겨주시면 되겠어. 좋습니다. 그래서 이강백의 주라기 사람들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작품입니다. 만석의 목적이 달성되고 뿌듯함과 만족감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자, 해제하면서 복습해 볼게요. 이 작품은 탄광촌의 갱폭발 사고를 둘러싼 인간 군상을 통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양심적 행위의 가치를 형상화한 이 곡입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인간 군상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 이기심, 얘네 세 명 다 쓰면 되겠죠. 그쵸? 양심적 행위를 같이 형상화한다. 누구겠어요? 만석이겠죠. 얘는 뭐 소장, 박씨, 뭐 천안댁 다 해당하고요. 사고를 무마하려는 소장, 허위 증언을 요구받는 주인공, 사고로 죽은 광부의 환영, 뭐 노조 부장을 자리는 모르는 광부, 초등학교 교사 등이 취하는 각기 다른 입장들, 1980년대 당시 탄광 쪽에서 살아가던 인물들이 현실에 대처하는 방식들을 입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는데 1980년대 탄광촌에서는요, 뭐 지금처럼 가스보일러가 그렇게 활용되지 않았던 시절이니 연탄, 석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탄광촌에서도 인부들 또 업장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은 이 회사의 잘못인데 그거를 그 윗사람들이 이렇게 은폐해서 회사를 종용했거든요. 그리고 전문을 읽어보시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광부 최 씨는 희생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이 회사 때문에. 그러면 보상금이라는 게 나와요. 사람 목숨이 돈으로 환산될 수는 없지만 광부 최 씨는 범인으로 몰리게 되면 보상금조차 못 받고 유족이 더 절망을 하게 됩니다. 좌절을 하게 되죠. 그러니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 만석이 중간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양심적으로, 희생적으로 형상화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만석의 위치를 굳이 따지면 이 만석은 여기 있죠. 이 만석의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자기 희생, 양심적으로 형상화했다, 행동을 했다. 이게 만석의 키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희생은 자기 무고한 자신을 탓했으니까요. 자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 진실과 거짓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사실은 아니지만 자기를 희생하면서 깎아면서까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기원했던 그런 양심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주제는 탄광사고를 둘러싼 이기적인 인간의 군상과 양심이 양면적으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동 탄광이라고 하는 실제 공간에서 배경으로 한 이 작품, 다섯 광부가 사고가 당하는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뭐 아들이, 아까 이 선동한 아들은 칠복이고요. 합창단 선발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는 사건이 이제 칠복을 비롯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광부 박 씨의 아들 이 칠복이가 이제 선동을 하면서 갱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얼마나 서둘러서 어떻게든 서둘러서 이제 구하겠다는 이 자신의 아들 진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들여보내게 돼서 공언하는 순간 이제 비틀거리면서 아들이 나오게 됐고 마을 사람들은 나머지 아이들을 구조하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 사실 만석의 입장으로서는 머리를 쓴 겁니다. 아들을 타이밍 좋게 들여보내고 만석은 그 낮 12시에 사람들을 다 물러 모으면서 아이들이 사실 이 한 명으로 되진 않으니까요. 만석이 혼자가 될 수 없으니 사람들을 안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을 구출하는 그런 것들이 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진실과 거짓이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이기적인 군상의 인물들이 각각 누구인지, 그리고 이 작품은 극, 즉 희곡이라고 하는 연극이기 때문에 원래는 서술자가 없지만 다양한 인물들이 서술자 역할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극의 몰입, 차단, 이걸 또 다른 말로 긴장, 이완,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걸 반복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관객들이 갖게 합니다. 누가 나쁜 인물이냐, 이거. 그래서 다층적인 시각을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인물에게 감정이입을 안 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뭐 만석의 감정이입을 유도한다, 그게 아니라 관객들아, 팩트로 봤을 때, 이 진실로 봤을 때 누가 잘못하고요? 누가 잘한 거야? 이걸 좀 생각해봐 라고 던지는 그런 효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 다층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네, 오늘 작품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